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첫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란 음모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기가 지금 헌정사상 처음이었고요.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된 것도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오늘 공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배재대학교 장성호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석기 재판의 쟁점, 또 전국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2시 첫 공판이 있는데요. 오늘 공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서 앉아서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자리 잡기 어려웠답니다. 이 추운데 텐트를 치고 밖에서 보수 진보 양쪽에서 자리 다툼 하느라고 그만큼 열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약 30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 국가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돼서는 사실 판결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마 보수 쪽에서는 앞으로 국가 내란이라든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예. 진보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군요. 양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 오늘은 첫 공판이기 때문에 아마 법리 다툼, 처음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서 변호인 쪽에서도, 이석기 의원 변호인 쪽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아마 들어댈 겁니다. 특히 앞서 얘기해 놨던 것처럼 이 녹음 자체가 네. 국정원에서 사조에 의한 것인데, 그게 증거가 되느냐? 예.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 걸 들어대면은, 본인이 오늘 이제 정의도 나오거든요.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공익을 그렇죠. 제보한. 예.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박 평론가께서는 이제 첫 공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양측의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기선 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 그건 우리 지금 현장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그 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석기 재판이 과거의 해방 이후에 한국의 좌우 대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념적인 갈등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전쟁과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이것이 약간 이제 희석되면서 2000년대를 맞았는데, 네. 2000년 이후에 한국 정치의 새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라든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잣대를 사법적인 판단으로서 재단하는 그런 새로운 집을 만드는 아주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첫 공판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 여러 쟁점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녹취록이 과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평론가님. 네. 이번에 앞서 이제 증인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아로 모임의 실체를 이제 제보한 분명히 증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증인이 오늘 이제 일단 재판에 출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채택이 됐으니까요. 나오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증인의 발언의 수위나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중요하죠. 증거가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제보를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올지, 아니면은 뭐 오늘 만약에 처음에는 입장만 밝혀난 다음에 뭐 다음에 나오라면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제보자가 어떻게 발언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제보자를 공개를 하자. 안 된다. TV 영상을 통해 가지고 비공개를 하자. 뭐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서 분위기가, 본인은 조직만 보면은 조직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예. 조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겠죠. 근데 그 예. 조직에 수장인 이석기 의원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예. 비공개를 하자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역사적인 사실만큼 완전히 비공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제보자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녹취를 한 것이고,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녹음기가 없어가지고 달라고 한 거다. 라고 말해버리면은 자발적으로 인정돼 버리면 이거는 녹취이 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예. 자발적인 거 사실 아니고 나는 싫어했는데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예. 돈을 목적으로 한 거다. 시켰다라고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사주를 문제인데 했다면 안 되는 안 되는 겁니까? 불법이지, 그 자체가. 예. 또 하나가 예. 정인 쪽에서도 RO에 갔던 멤버들 중에서 한 정인이 또 있어요. 네. 이 사람들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이를테면 국정원에서 어떤 계획도 없었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나도 국정원에 돈 요구를 받았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네.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예. 오늘 첫 기선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장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재판부에서 예. 상당히 지금 신중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81명을 예. 증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1차 재판에서 17명의 증인을 지금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자발적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미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자의적인 결정이 뭐 거의 전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네. 혹시 그 이면적인 것이 혹시 있더라도 그것을 이미 제보한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자발적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예. 근데 자발적인데,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거는. 자발적인데, 동기가 예. 왜 했느냐, 그러면. 왜 녹음을 했느냐. 시켜서 했다라고 한 거하고, 예. 우연히 하다 보니까 녹음이 됐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으니까는 자기가 증인으로 나서겠죠, 그야. 네. 근데 그 자발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국정원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한 거냐. 예. 아니면은, 이거 녹음은 자기가 했는데, 네.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뭐, 말 그대로 우후충중해서, 예. 국가의 이 흥망성쇠를 위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뭐, 어떻게 말을 할지가 법리적인 문제, 다른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예. 앞서 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만은, 쟁점 중에 정말로 중요한 알맹이 쟁점이 뭐냐면, 예, 예. RO의 실체예요. 그렇겠죠. 예를 예, 들어서 예. RO가 말 그대로 RO가 아니라 그냥 이를테면은 친목 모임. 당원들의 뭐 예. 친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뭐 예. 당원들의 모임이었다면 아니 당원들 모임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란 죄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RO가 정말로 북한의 혁명 조직이다라고 말하면은 녹취록에 있는 그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RO의 실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RO에 대해서 다음으로 RO 회의를 녹취로 한 이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이 내란 음모의 혐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1차적으로는 이 RO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찰 쪽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RO가 뭐 북한에서 뭐 조직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등등 왔다 갔다 해서 얘기가 많은데 네. 아직은 RO가 정말로 혁명 조직인지 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언론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 오늘 자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좀 근데 궁금합니다. 예, 뭐 검증의 잣대를 봐서 북한의 혁명 노선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RO라는 것이 지금 혁명의 준비기에서는 그것이 공개될 수가 없고 비밀 회합이나 이런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뭐 연습을 한다든가 그것은 산악회나 이런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걸 빌미로 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 혁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현행 우리 남한의 어떤 강력한 법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노출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비밀회합 그 자체가 저는 사법부에서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아니요. 그렇게. 그게 이제 비밀 협의인데. 예, 예. RO 조직체가 실체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실체가 있는지는 정황상으로는 실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 130명이 모여 있고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있지만은 그건 우리 정수고 법리적인 판단을 할 때 이 RO의 조직체라고 얘기하면은 조직의 수장이 있을 것이고 강령이 있을 것이고 예. 자금이 있을 것이고 조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되는 증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 검찰이 관련된 증거를 오늘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증거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RO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동안 뭐 수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공안 당국에서 쌓아온 증거를 저는 내놓으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증거가 일단 가장 하루 이틀 중요하니까요. 수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정희 대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일부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체 130명 가운데 몇 명에서 이야기한 거고 뭐 농담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아로라는 조직이 혁명 조직이 아니라 그냥 친목 모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석기 의원 쪽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RO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O의 실체가 없는데 증거를 녹음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실체가 없는 모임에서 녹음을 한 것 자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사주에 한 거죠. 아, 사주해라. 녹음한 것이고 이거를 무리하게 내란 음모로 조작을 한다고 공안정국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이 RO의 실체인데 이거 RO가 한 명이 제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30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우리 그냥 당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얘기를 한 거다. 정도 말해서 그 결론이 나버리면 이건 RO의 실체가 규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네. 물론 녹취록의 이제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뭐 국가 주요 기관 시설을 뭐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일종의 총기라든지 총기도 만든다. 폭탄 그렇죠. 이런 걸 네. 제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다가온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지금 했다는 것이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 그 근데요. 국민 정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는 국민 정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내란 업무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업무 사건이라는 철저히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예. 국민들 정서를 보면 가서 정말로 싸우고 싶죠. 예.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그거는 우리 일반 국민의 정서고 지금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내란 업무 사건이기 때문에 알로가 아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원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선동적으로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고 퍼버리자 이렇게 발언했다 쳐서 예.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알로라 해가지고 내란 업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밀한 헌법 원리에 따른 법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하고 예. 국민 정서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찬양고무죄하고 내란 음모죄 아닙니까? 예. 그 음모라는 것이 굳이 뭐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서 그런 실체가 있어야 음모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통진당이라는 어떤 비밀 회합을 통해서 그 음모라는 그 자체가 남 모르게 숨어서 수기하는 것이 음모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발언 자체가 저는 정당 행사였기 때문에 통진당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투쟁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것으로서 저는 표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가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헌재 신청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평의도 열렸고요. 근데 모두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재판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박사님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 봅니다. 예. 만약에 알로에서 그동안의 검찰이 일일이 언론에다 공개할 수 없었다. 예. 중요한 실제 발언. 이게 안에는 뭐 깃발도 있고 아. 훈시도 있고 예. 북한에서 내는 돈도 있고 조직자가 다 있다. 라고 말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 이석기 의원의 사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고 또 다른 곳에도 당원들이 또 있다. 라고 돼버리면은 통합진보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정당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가 저는 고비를 풀어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예. 그것이 아니라 알로를 봤더니 이거 뭐 당원들 모여가지고 한번 밤에 모여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아주 가혹한 발언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알로원이 내란 음한 것은 이거는 완전히 무리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도 무리인데 수만 명의 당원이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한 것은 이것은 무리다. 아니,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를 결론 내리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장성호 교수님은요? 뭐 그 진보적 자유주의라든가 뭐 과거에 더 큰 민노당이나 그 더 큰 강력한 그런 강령이 있었지만 예. 지금 통진당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진보적 민주주의. 예,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아로라든가 이런 실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저는 해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십니까? 예.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네, 이게 아주 뭐 법리 공방 치열할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게 뭐냐면요. 내란 업무 예. 사건은요. 법관들도 웬만하면 이런 수사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고,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을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헌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또 분단 국가이고, 더덕의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당에 대해서 당을 해산하고 또는 내란 업무를 단죄하는 이 어떤 사건에 재판관들이 정말로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은 저는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제는 부활이 어렵다. 예. 그러나 그건 부활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 법조계에서는 판단할 때 만약에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재버리면은 이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라든지 정치활동의 자유가 엄격히 규제가 돼서 역사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지탄을 면치 못해요. 예, 예. 장 교수님. 네. 앞으로 통합진보당 이번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하고 헌재랑 지금 병합해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수원지법에서 하는 것을 헌재가 좀 참고를 해서 따라갈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박상병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종북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들의 사이에 퍼져 있는 종북의 실체에 대해서 우려, 그리고 우리 체제 위기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민들도 등을 돌릴 것 같다. 그래서 이참에 통진당이라는 그런 정치 세력은 국민들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하시죠. 통합진보당의 운명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끝났다. 왜냐면은요, 어떤 정당이라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끝났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제시했던 해산 청구가 자칫하면은 통합진보당이 재결집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예. 너무 무리하게 가버리면은 이 무리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의도적으로 지지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겁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좀 정부가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2%를 넘지 안 않으면 되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네. 이 재판이 일단 신속 재판으로 해서 뭐 2달 뒤에 1심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잡으면 6개월인데, 예. 6개월인데 빨리 끝을 내야 되겠죠. 하루하루 국민들이 얼마나 지겨워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재판 진행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속보 YTN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감찰 결과가 발표됐었죠. 네. 네. 뭐 어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감찰 결과 발표 내용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일단 감찰의 징계안이 나왔는데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제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감찰은 조용건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네. 그리고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그리고 박형철 그때 부팀장이었었죠.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이제 감봉, 이런 징계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검찰의 징계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요. 네, 장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번 징계안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 여야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권 전체 그리고 국민이라든가 검찰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정치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유를 떠나서 검사 통일체 원칙이라든가 검찰이라는 국가 조직이죠. 예. 사법부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사정기관인데 이 사정기관의 위계 질서가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질서라든가 사회 체계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검찰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보면 우리 사회 문제가 지금 다 저렇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조용건 지검장께서 감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퇴를 한 것은 저는 그 전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이 더 이상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조직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 사퇴를 결심했다고 보고 예, 예. 이 조영건 중앙지검장의 사퇴는 정치적인 사퇴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래서 난 이것을 정치인들도 이런 모습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물론 뭐 조영건 지검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뭐 검찰 내부의 그동안의 뭐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한 여주지청장 윤석열 여주지청이 저는 정직보다는 지금 뭐 파면이라든가 면직, 정직, 감봉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징계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좀 무거운 징계를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합니다. 생각하고 계시고 박상현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휘 라인은 무혐의를 받았고 수사 라인은 징계를 받았다. 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검찰의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소신껏, 양심껏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면은 위에서 절차대로 밟으라 그러죠. 절차대로 밟으면 수사 못하는 겁니다. 예. 지검장이 수사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마라. 내가 은퇴하는데 하라.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은 징계를 내리는 거고요. 예. 그 절차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위에 지휘라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양심 있는, 정말로 정파를 넘어섭시다. 예. 양심 있는 A 검사가 아주 무서운 권력층에 수사를 할 때 위에서 그럼 지검장이 야, 지금 무서운데 그거 수사하지 마. 예.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 다음 주에 한번 검토해보자. 가서 또 다다음 주에 한번 검토해보자.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그 검사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 검사는 헌법에 의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양심을 걸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힙니다. 절차를 못 지켰죠? 예. 그렇다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방식이 온전하다고 판단하면은 아주 이상한 거죠.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다. 만약에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하다고 하면은 조용본 지검장도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눈에도 상시다. 이것을 무시하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수사팀장을 묻는 것은 지금 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표명은 뭐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휘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밑에 있는 팀장들은 다 징계받았는데 지검장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앉아가지고 징벌을 풀 수가 있습니까?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웬만한 수사를 앞으로 다 특검으로 해야 되는지 검찰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요? 생각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당에서 뭘 주장하느냐의 논의가 아니라 예. 당초에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독립된 공직자 고위 수사처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은 검찰이 권력기관과 수사에서는 안 되더라라고 한 것이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예. 안 되더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만들자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설특검이라고 하자.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수사부가 지금 해체됐죠? 해체됐죠. 예. 대법원 공수부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도 더 막강한 청와대 권력이 개입됐을 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때마다 국민은 또다시 여야로 나눠져가지고 소모전을 하느니 아예 특검이라든지 상설 수사처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 얘기도 그런 차원이에요. 도대체 이 사건을 검찰이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적어도 국민 중에서 30, 40%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정치 공방을 할 수밖에 없으니 아예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장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권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검찰을 한번 믿어보고 검찰 수사를 보고 나서 그것이 미흡하면 그때 특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법과 제도를 두고 예. 검찰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럼 이 제도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편법으로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 거기에 가면 이것이 뭐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물론 아직 결과가 나왔지 예.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저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나서 뭐 잘잘못을 가려도 되는 거지. 뭐 원샷 특검이라든지 그 원샷 특검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특검을 해서 제도로 밝혀진 게 뭐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어느 당이 야당이든 야당 되면 특검을 주장합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럽니까? 여당의 집권당이라든가 여당을 흠집내고 그리고 그 야당의 어떤 세력 규합이라든가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거니까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략적인 측면이 있다. 아주 정략적이죠. 제가 예.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 그 지금 특검을 하면서 안철수 세력이라든가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연석회의 돈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하라든가 이런 과거의 구태적인 80년대식 민주화운동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일단은 예. 검찰 조직 조사를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 계속 개입하니까. 대형 사건, 권력 사건 이것들 보면 항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검찰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기본이 바로 안 서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이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예. 검찰을 장악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검 반대하는 거죠. 검찰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예. 야당의 주장을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정략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 야당 쪽에서 보면은 그 검찰을 장악한 사람들의 검찰로 수사를 하자라고도 정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이 아니라 과연 지금 이 사건을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국민의 눈으로 보자는 얘기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뭐 하려고 특검을 주장합니까? 벌써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벌써 이번에도 봐보세요. 법무부 차관 얘기라든지 또는 조영건 전 지검장 얘기라든지 또는 그 2차장의 거짓말이라든지 등등 관련해가지고 정말 검찰을 믿고 싶었어도 여권 안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던 거를 그 검찰을 통해서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정략적인 발상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포인트인 겁니다. 정말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찰이 분명히 기능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거악을 척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게 정치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권 때는 항상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청문회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영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역시 이 복지가 또 이슈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양력 잠깐 보고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KDI 재정복지팀장을 지냈고요. 현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질의가 되고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문영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기에 이 쟁점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어떤 쟁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문영표 장관 후보자께서는 펜실베니아 경제학과 출신이고 우리 지금 뭐 유일호 의원이라든가 많습니다. 펜실베니아 학파가 우리나라에도.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보면 재정 경제 쪽으로 아주 전문가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진영 장관 파동에서 있었던 그 복지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분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하고 보건 쪽에서 약하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야구를 보면 핀치 히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릴레이 이제 개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연금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뭐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뭐 본인들이 지금 소명을 하거나 그런 건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최대 이슈인 연금, 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인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좀 경력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예, 그럼 누구나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부처가 하나로 지금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학을 하면서 뭐 그쪽까지 다 섭렵해서 이제 융합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까지 뭐 옆에서 봐왔던 그리고 스타디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도 그리고 그것은 다 이렇게 주변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좀 뭐 무리 없이 통과할 무리 것이다. 없이 통과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겠죠. 반대는 하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박성현 박사님 어떻게 예. 보세요? 오늘 그 문영표 후보자의 포인트는 학자로서, 예. 연구자로서 기존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데 반대했습니다. 그죠? 그랬다면서요? 반대했습니다. 예. 현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잖아요. 반대했습니다. 예. 지금은 찬성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관이 됐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입장만 바꾸면 돼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통과됩니다. 예. 여당은 통과시킬 겁니다. 네. 야당은 반대할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사청문회 질이 지금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무슨 전문성이 어떠냐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과잉 해석이다.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런 걸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뽑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정부와는 나와 있는 것이고 장관은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핫 이슈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박사 정치평론가였고요.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